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농지 가격 vs 식량 안보 둘 중 하나는 포기 정책 방향 무엇인가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일리 뉴스인데 제목이 국내 농지 확대 어려워 ICT, BT로 생산성 높여야 한다. 이게 제목인데 주요 내용은 ICT 활용한 스마트 농업으로 정밀 제어를 하고 BT로 기후변화 시대에 적합한 종자 개발 단축을 하고 해외 농업 개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자, 이게 주요 주장의 내용들입니다. 기사를 계속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5% 수준이다. 첫 번째로 곡물 자급률 25% 수준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표를 일단 보면은 한국과 외국 비교한 표인데 일단 한국은 농지 가격이 초고가입니다. 외국은 저렴하죠. 그래서 농지가 비싸니까 한국은 농지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고 외국은 크죠. 그래서 그 한국은 인건비 투입이 많을 수밖에 없고 농지가 조금 하니까 외국은 기계로 농사를 지으니까 인건비 투입이 적죠. 그래서 한국은 그 생산량이 적고 외국은 생산량이 많지요. 자, 그래서 당연히 농산물 가격이 한국이 비싸기 때문에 배로 운반하는 그 운반비를 감안하더라도 수입산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 수입산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노는 땅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 보면은 노는 땅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예 농사 안 짓는 땅도 있고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농지법 그 위반 피하기 위해서 멀쩡한 농지에다가 그냥 과실수 그냥 그 형식적으로 심어 놓기도 하고 자, 그런 농지에다가 실질적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자급률이 25%는 훨씬 넘어가겠죠. 30, 40, 50까지 간다고 봅니다. 기사를 계속 보면은 그 국내 산업 구조로 인한 경제적 기회비용과 지리적 한계 때문에 경작지를 확대하기는 어렵다. 자, 우리나라 그 수출 많이 하고 공장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농지로 전환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 면적이 증대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활용해서 ICT, BT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라고 방향을 제시하긴 했는데 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생산성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으나 자, 가장 큰 문제는 농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지가 부족하고 농지가 작기 때문에 외국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단가 경쟁력에서 경쟁이 안 되니까 있는 농지도 쓰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겠죠. 휴경 농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겠지요. 자,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경작지 확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선 그림 좀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타워형 식물 공장인데 타워형 식물 공장의 그 핵심은 태양광을 받아서 층층이 만약에 건물이 50층이다 그러면 1층부터 50층까지 광 파이프를 통해서 태양빛을 공급하는 그 기술이 핵심 기술이 되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타워의 조감도가 그림과 같습니다. 자, 멋지죠? 자, 이렇게 만약에 5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100평짜리 땅에 50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농지가 100평이 아니라 5000평이 되는 매직이죠, 매직. 이것은. 자, 본론 넘어가서 자, 2번 경작지 확대 어려운 이유. 자, 일단 수직부터 보겠습니다. 수직. 첫 번째로 수직. 건물형 농업. 자, 지금 타워형 식물 공장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경제성이 불량하죠. 자, 만약에 건물의 그 가격이 100억이다. 100억 주고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자, 수명이 100년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1억씩 감가상각 되는 거죠. 자, 농사 지어서 1년에 1억 만회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자, 건물만 있으면 또 해볼만 한데
이런 그 건물형 농업은 도시에 해야지 그 효과적이기 때문에 땅값이 더 문제겠죠. 땅값을 살 때, 땅을 살 때 그 금융 비용 그게 엄청날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직으로 그 농지를 확대하는 방안, 자, 경제성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수평으로 늘리는 것이 효율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수평, 우리나라에 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임야를 절토하고 그 절토된 흙으로 해안가에 성토를 해서 간척 사업까지 하면은 일석이조죠. 일석이조.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농지 공급 많이 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일종의 공급 폭탄이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를 빙자한 사업 반대를 외칠 겁니다. 자,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할까봐. 진짜 걱정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죠. 대부분이 환경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부동산 걱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 물론 그 농지 가격, 식량 안보 둘 다 포기 못하죠. 자, 둘 다 포기 못하는데 극한 상황을 한 번만 가정해 본다면 차라리 농지 가격을 포기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자, 그 내용 말씀을 좀 드리면 3번 경작지 확대 여론 형성의 방향. 자, 우선 첫 번째로 식량 전쟁 한번 진하게 발생해가지고 혹독한 대가를 한번 치르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자, 이런 일 생기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일 생기기 전에 식량 안보 중요성에 대해 꾸준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의식주에서 주거 문제로 사람들 고통받는 수준이 1이라면 식량 문제가 되면은, 식량이 문제시 되면은 그 고통은 100 이상일 것이다. 자, 역사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쌀값이 100배 뛰고 그러면서 밀란이 일어나고, 자, 임꺽정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 사람 원래 나쁜 사람 아니었습니다. 식량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도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역사책을 보면은 식량이 문제가 됐을 때, 자, 지역에 따라서 인육을 먹는 사람도 생기죠. 사람 고기를 먹는 사람까지 생기는 정말로 처참한 그런 모습, 그것이 고통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요즘 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자, 그 분위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식량 안보, 약간의 위기 경고등이 켜졌는데,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국에서 돈을 엄청 풀어서 지금 인플레 때문에 인플레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통화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미국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해버리니까 좀 약한 개발도상국, 자, 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죠. 물가가 폭등하니까 필수품인 농산물도 당연히 폭등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농산물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자, 인도 세계 밀 2위 수출국인데 인도에서 밀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 때문에 자기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부터 살자 이런 마음에서 인도는 밀 수출을 금지를 했지요. 자, 그래서 그 상황 악화로 전면적으로 세계적으로 농산물 수출 금지 작동한다면 경험해 보지 못한 처참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식량 안보가 확보되지 못한 나라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당연히 이런 일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기사를 계속 보면 국내 생산 확대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그래서 해외 땅을 개발해서 해외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필요하다. 자, 수송 계획까지 세워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도 아는 거죠. ICT, BT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면적을 늘려야 되는데 국내 여건상 면적 늘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해외에 그 농지를 개발하자. 자, 이런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정리 좀 하겠습니다. 4번 해외 농지 개발. 자,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은 외국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주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세계적인 식량 위기 등 문제가 터지면 해외 농지는 우리 땅이 아니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우리 소유지만 우리께 아닐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히려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한반도에서 그 농지를 확대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특히나 그 한반도는 임야가 많아도 너무 많고 북한의 경우에는 임야가 남한보다도 더 많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일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려면 지금 임야를 절토해서 농지를 늘려가는 어떤 그런 기술도 분명 개발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농지 늘려가는 것 필연인데, 그 필연은 아픔을 동반하는 거죠. 농지 가격 하락이라는 아픔을 동반하죠. 자, 5번 농지 가격 vs 식량 안보 결론 맺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농지 소유자는 찐농업인, 그리고 비농업인, 그리고 가라농업인이 있습니다. 자, 가라농업인은 작용하지 않으면서 작용한다고 야부리 까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나쁜 게 가라농업인인데, 자, 2번 임야를 개발하면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농지 공급 폭탄으로 인해서 농지 가격 하락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100% 보상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나마 보상 가능한 부분이 찐농업인, 정말 제촌 작용하는 사람만 아마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충분히 권리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3번 아마도 그 식량 안보 심각해지면 임야를 개발할 것이고, 저는 필연이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임야 절토해서 농지 확장해야 됩니다. 자, 식량 안보를 위해서 그때를 대비해서 가능하면 농지 소유는 찐 농업인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맞아 보인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제가 그 농지 가격 하락하기를 절대 바라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면은 식량 안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특히나 요즘 같은 때 식량 안보 너무너무 중요해 보이고, 자, 해결은 해야 되는데 국토는 한정돼 있고, 자, 답은 임야밖에 없습니다. 임야 절토하고 그 절토된 흙으로 간척 사업하고, 자, 그래서 농지를 늘려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정말 엄청난 지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당연히 지금 임야 개발해서 농지 확대하는 그 행위는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농지 가격 하락할 수가 있는데, 자, 그때 보상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찐 농업인만 아마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 찐 농업인 형태로 제촌 작용하는 형태로 농지를 소유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